자, 고전시가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20번째 시간인데,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너희들한테 예고했던 작품인, 자, 충담사의 찬 기파란가라고 하는 이 작품을 가지고, 자,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오늘 우리가 볼 이 찬 기파란가라는 작품이, 자, 벌써 세 번째로 보는 향가 작품이긴 한데, 자, 수능 특강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오늘날 전하는 유일한 팔구체 향가 두 작품, 자, 모 죽지랑가하고 처용가, 이 두 작품이 공교롭게 실려 있어서 같이 정리를 했었고, 자, 오늘은 19체 향가에 해당되는 찬 기파란가, 자, 이 작품을 정리를 할 건데, 자, 이 작품은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제막메가라고 하는 작품과 더불어서 향가의 대표 작품이기도 하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출제 가능성이 또 낮은 작품이 아니거든.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하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 단서를 좀 잡아보자면, 자, 이 작품 제목에 쓰인 단어의 의미가 좀 익은 학생들한테는 이 제목 자체가 비교적 주제를 암시하는 제목이다라고 하는 걸 떠올릴 수 있었을 거야. 자, 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 의미상으로 예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자, 그리고 뒤에 기파랑이 나왔으니까, 자, 뒤에 랑이 붙은 걸 보니까 화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화랑,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다. 자,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진 뜻인 것 같은데, 자, 근데 예찬을 뜻하고 있는 이 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자, 너희들도 읽었겠지만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너희들이 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들어. 자, 작품을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자, 이 작품을, 자, 열심히 읽고 판단해 보려고 했었던 그런 학생들은 알겠지만, 자, 화자가 기파랑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직접적으로 기파랑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아. 자, 자연물을 보면서 그 자연물이 갖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자, 기파랑의 모습을 떠올리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자, 그런데 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총 4개의 자연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2개는, 자, 기파랑과 직결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 자, 근데 그 외에 나머지 2개의 자연물은, 자, 이렇게 명시적인 정보를 통해서 기파랑과 직접 연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없거든. 자, 그렇지만 한 작품 속에 드러나는 4개의 자연물인데, 자, 2개와 2개가 따로따로 놀진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렇기 때문에 기파랑과 연결되어 있는 자연물, 자, 그걸 통해서 나머지 2개의 자연물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기파랑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 머릿속에 생각이 좀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자, 열침에 나타난 달이, 자,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이 달이 나타나서 달. 자, 그런데 뭔가를 닫혀 있거나 뭔가 막혀 있었던 걸 열었더니 달이 나타난 거야. 자, 근데 이 달이 기파랑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자연물이야. 이 기파랑을 나타내는 자연물이 흰 구름을 쫓아서 떠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기파랑으로 상징되는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때 흰 구름이라고 하는 건 뭐 기파랑이 추구하는 대상이라든가 대신 기파랑이 추구하는 가치,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 적어도 우리가 긍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있을 거야. 너희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건데, 자, 그러면 흰 구름으로 상징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따르고 있는 기파랑의 모습을 달을 통해서 표현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달을 머릿속에 좀 떠올려 본다면, 달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하늘에 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빛을 내는 존재거든. 자, 그러면 나에게 빛과 같은 존재고, 자, 하늘에 떠 있는, 자,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자,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 자, 근데 그런 속성이 예찬이라고 하는 제목과 잘 어울리니까, 자, 이렇게 너희들이 뭔가 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아. 천상에 있는 존재인 달과 연결을 시켰다. 자, 이어서 보니까 새파란 나리여리에, 자, 두 번째에 나타나는 이 나리라는 말이 나왔는데, 원래 나리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리에서 리을이 탈락을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모음 2개가 결합이 되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되겠지, 내. 자, 그래서 내가, 냇물을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그 새파란 냇물에, 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라는 말이거든. 지지라는 말은 모습인데 그 모습이, 자, 들어가 있구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파랑의 모습이, 자, 이 냇물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정보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기파랑과 연결시켰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 물이 떠올릴 수 있는 1차적인 것은 일단 맑은 속성이겠지. 자, 이 맑은 속성을 기파랑과 연결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야. 자, 첫 번째는 우러러보는 하늘에 떠 있으면서 빛을 내는 존재로서, 자, 이렇게 천상의 존재로 표현을 했다면, 지금 두 번째로는 이 지상에서 맑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리, 냇물을 통해서 기파랑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연결시켜서 보면, 자, 일로나리 제벽에, 자, 그러면 제벽이라고 하는 세 번째 자연물이 등장을 했어. 자, 의미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조약돌을 의미하는 거거든. 자, 근데 이 조약돌과 관련지어서 어떤 연결을 조금 더 시켰냐면, 자, 낭이 지니고 있었던 그 마음이
내용이 지금 이 조약돌 속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근데 왜 하필이면 기파랑의 모습과 이 조약돌을 연결을 시켰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 조약돌은 물가 주변에 있는 돌이잖아. 너희가 잘 알다시피. 자, 그러다 보니까 물에 계속 씻기고 깎여서 자, 특별히 이 조약돌은 모나는 돌이 없어. 모난 돌이 없고 대부분 둥글둥글한 돌이거든. 자, 그런 측면과 연관을 시켜본다면 자,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기 때문에 자, 돌은 단단한 것이잖아. 자, 그렇게 본다면 어떤 강직함. 자, 이것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면도 있겠지. 자,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낭이 지니고 있었던 그 마음에 자, 끝이라도 따르고 싶다라는 말이야. 예찬의 대상이고 자, 그 대상과 내가 동일할 수 없기에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대상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원만한 마음이나 어떤 강직한 마음. 그 마음을 온전하게 똑같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끄트머리라도 가장자리만큼만이라도 따르고 싶다. 자, 우리가 왜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자, 그런 맥락으로서 그 마음의 가장자리 끄트머리라도 나는 좀 따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이것은 자, 우리가 의미상으로 봤을 때 화자 역시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기파랑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어떤 소망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끝낼 텐데 아으 이렇게 시작을 했어. 자, 아으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자,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감탄사인데 자, 우리가 십구체양가의 어떤 형식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하면 돼. 십구체양가 중에서 이 구행의 첫 번째에 보면 이 자리에 아으 아 이런 식으로 감탄사가 드러나거든. 자, 이것은 어떤 형식상의 특징이라고 너희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면 되고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 측면은 너희들 머릿속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 마지막 네 번째 자연물이 나왔는데 작가지가 나왔어. 자, 이 잣나무 가지인데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서리를 못 놓을 화반이여 라고 했거든.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서리. 자, 서리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일 텐데 그 서리를 모를 만큼의 그런 작가지. 왜 모를 만큼이냐면 그만큼 서리가 내리지 못할 만큼 높은 곳에 있는 작가지거든. 자, 근데 그런 모습에 화반이여라고 했는데 자, 화반은 화랑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랑은 작가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면 작가지는 화반을 얘기하는 걸 거고. 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유한 자연물이 지금 잣나무 가지인데 자,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를 모를 만큼 그렇게 높은 기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 그런 존재를 잣나무 가지라고 하는 자연물을 통해서 지금 드러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이 작품은 쭉 읽어보면 자연물에 대한 언급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작품의 제목에 보면 찬이라는 말과 기파랑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물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봐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자연물들이 갖고 있는 특히 우리가 지금 표시했었던 네 가지의 자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들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기파랑이라고 하는 대상과 서로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지. 자, 그런데 종종 내가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자,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이렇게 자연물의 네 가지 우리가 표시했었던 달과 그 다음에 나리 그 다음에 제벽, 작가지 이렇게 네 개의 자연물이 자, 이건 비유한 거냐 상징한 거냐 자,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 자,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원관념이 생략된 비유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 화자가 부여했던 상징적인 의미 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건데 자,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자연물의 속성을 보고 그 속성과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금 기파랑을 떠올린 거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어떤 개인적인 의미 부여인 상징보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 비유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자연물의 네 가지의 자연물을 보고 그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기파랑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에 대해서 예찬하는 노래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정리하면 이 작품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화자는 자, 표면적 화자가 드러나진 않았어. 자, 그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자, 일단 자연물을 보면서 기파랑을 생각한다.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화자의 어떤 정서와 태도 자, 그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예찬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끄트머리라도 따르고 싶다. 이런 표현에서도 드러났지만 자, 화자 역시도 이런 어떤 기파랑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삶의 소망 자, 이렇게 우리가 드러났다고 보면 작품의 주제는 자, 기파랑에 대한 예찬과 자, 기파랑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주제를 드러내는 표현상의 특징은 다양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로 아까도 우리가 정리했지만 자, 기파랑을 직접 언급하는 방법 대신에 자, 우의적으로 네 개의 자연물의 비유를 통해서 기파랑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작가지를 얘기하면서 자, 서리가 내리지 못할 작가지, 높은 작가지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서리는 작가지라고 하는 측면과 의미상으로 대조가 되니까 자, 그러면 그 대조적인 측면도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잡아본다면 감각적 이미지로 본다면 전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건데 이 시각적 이미지가 전부 다 이 비유된 자연물, 자, 그것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작품의 표면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기의 필요성을 또 판단해보는 시간인데, 자, 오늘도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너희가 먼저 얻고 난 다음에 작품을 독해했다면 그 작품 독해가 어땠을까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보기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 자,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보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읽어보면 찬 기파랑가는 충담사의 작품으로 자, 자신이 흠모했던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의 인품과 절개, 그리고 그를 둘러싼 고난과 시련 등을 자연물에 비유하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자신이 흠모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흠모라는 정서. 자, 그러면 흠모라는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작품 제목에 드러나는 예찬. 자, 이것이 적절하게 연결이 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작품이 자, 직접적으로 그 대상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자, 기파랑을 자연물에 빗대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자연물이 그냥 단순한 자연물로서 등장된 게 아니라 기파랑을 드러내는 어떤 자연물로서 드러난 거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키워드, 이 작품 전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키를 너희들이 쥐게 되는 거지.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서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 작품 전체가 어떤 자연물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어떤 작품처럼 보이는데 그 자연물에 대한 열거가 이 작품 전체에 의미적으로 어떻게 귀결될 수 있는지, 자, 그것을 풀어주는 키에 해당되는 것이 이 자연물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표현상의 특징이었거든. 자,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같이 이 보기를 읽어봤지만 이 보기 속에 나와 있는 정보를 먼저 너희들이 알고 난 다음에 정보를 통해서 작품을 읽었다면 자, 의미적인 지점, 자, 어떤 내용적인 흐름을 판단하는데도 작품의 어떤 정서 내지는 그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보기였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했을 거고, 자, 자연물을 쭉 열거하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의 시상전개 과정, 자, 그것이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기파랑을 비유하는 대상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키까지도 너희가 잡고서 작품을 보는 거였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본다면 작품의 이해 폭이라든가 내지는 작품의 어떤 원활한 독해가 내가 굳이 너희들한테 잔소리하지 않더라도 또 역설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이 작품에서 꼭 보기가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 자, 이렇게 해서 작품 전체 오늘은 마무리를 할 거고, 자, 순서상으로 본다면 자, 다음 시간에는 또 현대시 한 작품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실전 모의고사 이외에 보면 김기림 시인의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그래서 그 작품과 관련된 것을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볼 테니까 또 너희들이 읽어볼 수 있는 만큼 또 찾아볼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나랑 확인해 보는 시간을 또 가져볼게. 자, 오늘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